11월 9일 오후 10시 36분 샤워 그리고 바디로션 화장품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샤워 그리고 바디로션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샤워 그리고 바디로션이라는 제목을 제가 정했지만 샤워랑 바디 관리 전반적인 이런 얘기를 좀 다뤄드리고자 합니다. 자, 바디 클렌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사실 피부 건조를 좀 유발합니다. 건성 피부 분들한테는. 그래서 바디 클렌저를 망에 해가지고 거품을 내서 샤워를 하시죠. 샤워를 하시고 나서 딱 나오면 되게 건조해져요. 그 이유는 피부 건조가 유발되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무엇이냐?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 소듐 라우레스 설페이트, 암모늄 라우레스 설페이트, 암모늄 라우릴 설페이트 이런 성분들이 이제 계면 활성 역할을 하면서 피부에 분비된 이런 몸에 분비된 피지들 그리고 각질들을 싹 씻겨 나가게 해주는데, 그러면서 과다하게 피지가 떨어져 나가면서 피부 건조가 유발되는 거죠. 근데 지성 피부는 사용을 안 해도 돼요. 제가 지금 이거 잘못 적어놨는데 지성 피부는 사용 안 해도 무방이 아니라 건성 피부는 사용을 안 해도 무방합니다. 그냥 물로만 씻어내 주셔도 좋아요. 왜냐면 건성 피부 같은 경우에는 이 바디 클렌저를 사용하게 되시면 피부가 되게 건조해져요. 바디 로션이나 이런 바디 크림을 안 바르면 되게 심각해질 정도로 건조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조심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건성 피부분들은 내 피부가 너무 따가워 하신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냥 물 세안만 해주셔도 좋아요. 대신 얼굴은 클렌징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하지만 여기 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물로 샤워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왜냐? 피지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자외선으로 인한 자극이 없으니까 라고 돼 있는데 제가 대체 이거를 왜 적었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이거는 그거예요. 자, 이 얘기를 하고자 한 이유는 왜냐면 바디 관련 얘기를 하고자 한 거예요. 바디 건성 피부 같은 경우에는 왜 물 세안만 해도 되냐면, 물로 왜 샤워만 하고 이런 그 바디 클렌저로 세정을 할 필요가 없냐면, 어쨌거나 몸 피부 같은 경우에는 얼굴보다 상대적으로 피지 관리가 잘 됩니다. 피지 관리가 잘 되고 이 피지 분비 양이 적당해요. 그리고 유수분 밸런스가 어느 정도 맞아요. 게다가 우리가 옷을 입고 있다 보니까 자외선으로 인한 노화나 이런 자극이 없어요. 노화나 이런 자극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굳이 건성 피부는 이런 바디 클렌저로 몸을 씻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대신 만약에 그냥 쓰고 싶어요. 이때까지 내가 쓰고 있었는데 그리고 또 뭐 몸에 여드름도 나고 해가지고 사실 그냥 바디 클렌저 안 쓰고는 못 버틸 것 같아요 하셔가지고 바디 로션이나 바디 크림 사용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죠. 근데 반드시 사용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피부 자체에서 분비되는 피지로는 좀 부족하세요, 건성 피부분들은. 그래서 보면 모공 각화증 이런 거 생기시잖아요. 모공 각화증이 뭐냐면 모공이 이렇게 각화 현상, 그러니까 딱딱해지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건데, 그런 것들도 각질이 계속 쌓여서 일어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각질이 쌓이려면 피부가 계속 건조해야겠죠. 피지 분비가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건성 피부에는 바디로션, 바디크림을 반드시 사용하시는 게 좋겠죠. 대신 성분은 좋은 걸로, 예를 들어 뭐 코코아 버터, 뭐 쉐어 버터가 됐든 이런 버터 성분들이 되게 많이 들어간 제품도 괜찮고, 아니면 식물성 오일 많이 들어간 제품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첫 번째는 미네랄 오일 베이스, 두 번째는 식물성 베이스. 요것도 똑같아요. 뭐 미네랄 오일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세 땡땡 제품, 그리고 아 땡땡 제품, 그런 제품들이 있고, 식물성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유럽 쪽에 있는 되게 유기농 화장품들이 되게 많겠지만 한국에도 요즘 되게 많이 나오고 있고, 식물성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상적인 성분은 올리브 오일이 됐건 아니면 호호바 오일이 됐건 이런 보습 위주로 해줄 수 있는 오일들 있죠. 아르간 오일이 됐건 이런 오일들이 들어간, 이런 오일들이 베이스가 되는 그런 이 바디 로션이나 크림을 좀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 알레르기가 되게 심하시고 식물에 대한 그런 자극 현상이 되게 많이 발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식물성 오일보다는 이제 미네랄 오일, 그러니까 광물성 오일을 차라리 사용하시는 게 더 나아요, 오히려. 그리고 이 광물성 오일을 사용을 하시는데
건강한 피부, 그러니까 내 피부가 어느 정도 괜찮아, 탄탄한 것 같아, 알레르기도 잘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식물성 오일 베이스로 장기적으로 사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 장단점을 비교를 했을 때 미네랄 오일, 그러니까 광물성 오일보다는 식물성 오일의 장점이 훨씬 높아요. 알레르기가 유발될 수 있다는 그런 단점만 제외를 시키면. 자, 근데 이 바르는 것까진 좋아요. 근데 지성 피부분들은 안 바르셔도 좋죠. 지성 피부분들은 안 바르셔도 바디가 땡기지 않아요. 샤워를 아무리 해도, 그리고 이거 뭐야, 클렌저로 아무리 씻어내도 땡기지가 않습니다. 이런 거는 지성 피부 같은 경우는 피지가 계속 분비되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각질 관리는 해줘야겠죠. 지성 피부나 건성 피부 두 타입 모두 각질 관리는 해주셔야 되는 게 좋습니다. 자, 각질 관리를 해주는 성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첫 번째 아하, 두 번째가 바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즘은 파하, 글루코노락톤 이런 성분도 있긴 한데, 아하, 글라이콜릭 애시드가 베이스가 되는 바디로션을 한번 사용해보세요. 물론 이런 아하가 베이스가 되는 제품이 많이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글라이콜릭 애시드 제품을 구매를 하셔서 지금 쓰고 있는 바디로션에 섞어 한번 발라보세요. 그렇게 하시면 이 팔꿈치, 무릎, 그리고 발,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 각질이 많이 생길 수 있는 어떤 부위, 이런 데 사용을 하시게 되다 보면 각질이 글라이콜릭 애시드로 인해서 충분히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리나 팔에 있는 모공각화증 같은 경우에도 이런 아하, 글라이콜릭 애시드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 이 점을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 이제 스크럽이나 필링 있죠. 스크럽 같은 경우에는 솔트, 그러니까 소금, 아니면 슈가, 그러니까 설탕이 베이스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아무래도 알갱이다 보니까 피부에 좀 자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필링젤도 그렇고요. 요즘 필링젤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비즈가 들어가면서 좀 얘기가 많아요. 미세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말자는 되게 국제적인 목소리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스크럽이나 필링은 어쨌거나 자제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모공각화증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아까 전에 아하, 글라이콜릭 애시드를 바디로션에 같이 섞어 바르시면 각질 관리 플러스 모공각화증 관리까지 한꺼번에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거는 여쭤보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어쩔 수 없이 막 너무 민감하고 해가지고 건성 피고 샤워를 할 때 그냥 클렌저로 못해요. 그래서 물로만 씻어내거든요. 근데 이게 제대로 다 안 씻기는지 제가 또 뭐 거기 위에다가 뭐 보습제를 발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등드름 가드름 계속 나요. 막 등에도 여드름 나고요. 제가 막 잘 때도 힘들고요. 가슴 앞에도 이 여드름이 나가지고 너무 따갑고 미칠 것 같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티트리 잎 오일이 있습니다. 티트리 잎 오일 100%짜리를 구매를 하세요. 알코올이 들어가 있지 않는 제품. 요거를 면봉으로 콕 찍어서 뭐 희석해 주셔도 좋고 안 해주셔도 좋고 그 부위에 발라주세요. 그러면 이 티트리 잎 오일이 항생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요런 등드름이나 가드름을 잡아줄 겁니다. 자, 이제 질문과 답변 좀 해드려야 되는데 되게 질문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되게 질문을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다리에 인그로운 헤엄가 그거 많이 있어서 오돌토돌한 게 나요 하셨는데, 이때도 글라이콜릭 애시드 사용하시면 됩니다. 얼굴 말고 바디 피부도 관리 열심히 해야 되나요 하셨는데, 사실 얼굴보다는 조금 관리를 덜 하셔도 돼요. 그래도 관리는 하셔야 된다는 것, 그래야지 노화를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바디 브러쉬도 있는데 그게 등 여드름에 좋다는데 같이 사용하면 좋나 하셨는데, 이 바디 브러쉬도 똑같아요. 등 여드름에 좋다는데 같이 사용하면 좋나 하셨는데, 여드름에 좋은 브러쉬는 사실 없어요. 여드름에 좋은 브러쉬는 없고 이제 피지 조절을 해주는 브러쉬는 있겠죠. 여드름에는 브러쉬 같은 이런 접촉되는 어떤 도구 같은 경우는 좀 자제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극을 줄여주기 위해서. 바디 로션 매일 바르는 게 맞나요? 간혹 건너뛰는데 안 바르면 바디도 노화가 빨리 올 거야 하셨는데, 사실 얼굴보다는 노화가 느려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자외선에 좀 노출이 덜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노화가 빨리 오진 않는데 그래도 발라주시는 게 좋겠죠. 대신 지성 피부분들은 안 바르셔도 된다는 것, 이미 유수분 컨트롤이 다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샤워하고 나서 피부가 당겨 본 적이 없습니다. 좀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네.
네, 지성 피부분들은 안 바르셔도 돼요. 요즘 바디 오일들이 물기 있는 상태에서 바르라고 하고 물기 있는 상태에서 바르고 살짝 닦아내는데 오일 후 로션 같은 거 사용 안 해도 되겠죠. 그럼요. 오일을 이미 바르셨으니까 괜찮습니다. 오일이 이미 로션의 효과를 창출했으니까요. 바디 미스트도 가끔 뿌리는데 바디 로션 대신 쓰기에는 조금 건조할 수 있습니다. 향 좋아서 그냥 뿌리긴 하는데 요즘 이 향들이 들어가 있는 바디 미스트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요런 착향제로 인해서 여드름이 유발되는 경우도 있어요. 가슴이나 등 쪽에. 다리에 셀룰라이트 크림 뭐 이런 거 없어진다고 나오는 제품이 있는데 효과 있네요 하셨는데 사실 셀룰라이트나 이런 물리적으로 보이는 현상들은 화장품이나 어떤 제품으로 완전히 없애기 매우 힘든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때밀이 떼수건으로 미는 거는 피부 세포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제하시는 게 좋겠죠. 때미는 거는 별로 좋은 습관은 아닙니다. 지성 피부라 건조하진 않은데 바디 오일을 튼살이랑 걱정돼서 바르는데 상관없습니다. 당연하죠. 저도 지성 피부가 부럽네요 하셨는데 네, 제가 지성 피부라 보니까 제가 특혜 받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바디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네. 샤워를 하고 바디 로션을 건성 피부에는 꼭 발라주시고 그리고 아하를 한번 사용해보시는 것들이 좋다는 점 알려드렸습니다. 화장품 읽어준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을 엄청 더듬네요. 죄송합니다. 이번 영상에는 좀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말을 더듬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다음번엔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읽어준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